강연자는 연세대학교 이상영 교수님입니다. 오늘 연재는 배터리와 함께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실 건데요. 이상영 교수는 지금 연세대학교 교수님이고, 예, 쭉 있는데 중간에 보면은 울산에서 한 5년간 계신 것 같습니다. 유니스트에 계시다가 아, 연세대학교 21년에 오셔가지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공학 한림원의 일반 회원 겸 드디어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정회원이 되신 겁니다. 너무나 축하를 드리고, 이상영 교수님께서는 뭐 방금 제목에도 알겠지만 2차 전지의 세이프티 분야, 안전성 분야의 국내 최고의 연구자이시고요. 특히 기존 전지 기술로는 구현하기 힘든 다형상 프린트블 전지의 새로운 개념을 최초로 제시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전고체 전지 분야에 확장할 수 있는 기반 기술로 산업화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산업화에서 돈도 좀 버신 것 같은데 특허 이전을 통해서 나중에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죠. 연구실에서는 이 교수님은 전공이 이게 배터리다 보니까 학생들이 생각하는 지도 교수님의 별명이랄까요? 별명은 에너지 밀도가 높고 수명 특성이 우수한 배터리를 닮았다고 합니다. 에너자이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에너자이저. 언제 이게 에너지가 고갈이 될까 기다려도 계속 재충전을 하고 아마 학생들을 많이 괴롭힐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뭐 학생들의 보기에는 선생님의 열정으로 연구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새로운 도전에 임할 수 있는 자신감을 학생들에게 북돋워 준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발언밖에 없네. 학생들이 너무나 선생님 좀 까도 돼. 까도 되는데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이렇게 연구실의 에너자이저 같은 우리 두 번째 강연자인 이상영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와 함께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다들 일어나셔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영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 이상영입니다. 제가 발표를 굉장히 좀 여러 번 한 편인데 오늘 같은 발표는 상당히 좀 긴장이 되고 떨리기도 합니다. 저희 석박사 과정 은사님이신 또 교수님께서 김성철 교수님께서 또 자리해 주시고 또 저희 가족들도 있는 앞에서 이런 발표를 하게 돼서 좀 사뭇 긴장도 됩니다. 저는 그 우리 유 원장님께서 이 과제를 준비하면서 발표 장면을 준비하면서 지시해 준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해라. 어려운 내용은 절대 빼야 된다." 그래서 그 지침에 충실해서 굉장히 쉬운 내용 위주로 좀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로 제가 인생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중요한 시점에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 위주로 좀 정리를 했으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제가 배터리와 함께한 도전이라고 했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진은 제가 학교를 옮기기 전에 11년간 근무했던 LG화학에서 제가 개발에 참여했던 배터리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은 인제 제가 뭐 이렇게 거창하게 1장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배터리를 만나다부터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25년 전에 어느 한 연구원이 꿈이 있었습니다. 네, 이 연구원은 바로 접니다. 네. 그 당시에 여기 지금 축구를 이렇게 보여 드렸는데요. 이 지금 조기 축구회가 있고 영국 프리미어 리그가 있습니다. 네. 25년 전에 우리나라는 2차 전지를 막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막 시작했을 때고 그 당시에 인제 선진 국가는 일본이었고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저희 연구원끼리 회사에서 고민했던 것이 '우리가 과연 일본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자조적인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불가능할 거야." 왜? 축구로 치면
우리는 동네 조기 축구의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 영국 프리미어 리그 수준인 것 같다. 이건 꿈이야. 도저히 안 될 거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우리나라가 1 등입니다. 네. 그 25년 전 어느 한 연구원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저하고 같이 뿔 차던 분, 이런 고민을 하던 분이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CEO가 된 분입니다. 제 옆팀에서 저와 같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 개인적으로는 참 그 기대도 크고 '앞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더욱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2차 전지 얘기를 조금 드리면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로 먹고 살았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차 전지는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능가하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 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용어까지 나오죠. K 배터리 세계를 차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은 거의 뭐 배터리 얘기가 안 나오는 적이 없을 정도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배터리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이고, 이제 제 얘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91 년도에 이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먹었는데, 그 당시에 그 제 동기들은 당연히 서울대를 나왔으니까 '서울대 대학원을 가야지.' 그랬어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저는 그냥 막연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뭘 하고 싶은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이 고분자를 하고 싶었어요. 네. 고분자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카이스트에 여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김성철 교수님이 이 세계적인 석학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고분자 분야를 리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은 '아 난 무조건 일로 간다. 일로 가서 김성철 교수 밑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당돌했어요. 예. 그런 꿈을 가지고 카이스트를 갔습니다. 카이스트를 가고, 그다음에 교수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입학하자마자 교수님 방을 무조건 쳐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가서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교수님께서 흔쾌히 "그래 공부해 봐." 그래 갖고 제가 인제 고분절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제 첫 번째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학생들 보고 한번 그래 볼래?' 그러면 아마 못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절실했어요. 전 고분자를 너무나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 밑에서 석박사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나름 뭐 혼나기도 하고 또 열심히도 하고 하면서 박사 과정까지 마쳤고요. 박사 과정을 마친 후에 그 당시는 이제 LG 화학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교수가 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제가 배운 걸 가지고 인더스트리에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음. 그래서 인제 LG 화학을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LG 화학이 아니었고 럭키였습니다, 럭키. 그래서 제 사령장은 주식회사 럭키로 돼 있습니다. 입사를 하고 처음에 제가 받은 미션은 뭐였냐면은 "2 차 전지 분리막을 좀 개발해 봐라." 왜냐면 제가 고분자를 했고, 그다음에 교수 밑에서 제가 멤브레인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2 차 전지 분리막을 하면 너 잘할 거다." 해 갖고 2 차 전지 분리막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97년 1 월에 입사했으니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LG 삼성이 96 년부터 시작해서 97 년도에 인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의 1 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인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분리막이라고 하는 게 전지에서 양극과 음극의 인제 전기적 단락을 방지해 주는 구멍이 뚫려 있는 필름인데요. 굉장히 뭐 심플합니다. 폴리올레핀으로 만들고. 그런데 이게 인제 만들기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엄청 고생을 해서 국내 최초로 분리막 개발을 성공했습니다. 파일럿까지 해서 인제 사업부에 보고를 하고 양산을 가냐 마냐 인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회사에서는 '2 차 전지가 과연 끝까지 클까? 이거 2차 전지 자체를 그만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는 부품을 우리 회사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러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사업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개발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입사를 하고 거의 제 열정을 바쳐서 몇 년간 개발했던 제품인데 사업성 부족으로 중단을 시키고 팀을 인제 해체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니까 굉장히 당황했죠. 그래서 엄청 좌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좌절 끝에 뭐가 있다고, 이 좌절을 하고 막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이게 인제 연구에도 새로운 눈을 뜨던데, 이 좀 돌아가신 저희 LG화학 원장님이신데, 여정기 원장님께서 이제 저를 부르시더니 어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하고 LG화학이랑 공동 연구를 하게 됐는데 "자네가 한번 가 보면 어떻겠나?"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다음 프로젝트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원장님께서 "독일을 한번 가 봐." 그래서 그때 가기로 결정을 했죠. 그때가 제가 어떤 시절이었냐면 우리 큰애가 6 살짜리고 그다음에 저희 집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아직 둘째가 없는데 둘째가 뱃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저 혼자 인제 독일로 날아간 거죠. 네, 독일로 날아가서 거기서 인제 공부를 하면서 독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 가족이 독일에 와서 요 태어난 둘째, 네, 둘째가 여기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인제 독일에서 생활을 하고 독일에서 인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인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인제 게하르트 베그너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 전도성 고분자 쪽이 굉장히 유명하시고 고분자 전해질 쪽에 세계적인 석학이셨습니다. 이분을 만나서 인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분을 만나서 첫 번째 질문이 저한테 제가 저보고 인제 "어떤 연구를 할 거냐." 그래서 계획을 짜 갖고 딱 들어갔더니 첫 번째 질문이 "너 이거 왜 이 물질을 선택했냐."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Why예요. 그래서 저는 인제 회사에서 한 5-6년 이상 일을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회사에서 원래 쓰는 소재라서 그냥 쓰는 건데요." 그랬더니 씩 웃으시면서 "왜 그걸 쓸까?"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 봐." 그러시면서 제 아이디어를 반려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그러면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때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때는 나름대로 좀 아카데믹하게 한다고는 했었지만은 회사 가서는 워낙 개발에 찌들리다 보니까 이 빨리빨리 하는 거에 익숙해졌고 그냥 일조 보면은 효율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는데 이분께서 왜라고 하는 근본적인 말씀을 하는 순간 한 대 맞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인제 충격을 받고 고분자 전해질이라는 걸 연구를 하게 되고 한 1년 반 있으면서 인제 두 편의 논문까지도 인제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인제 좀 새로운 제 머리를 새롭게 인제 프레시를 했죠. 회사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아 이게 아카데믹하게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접점을 좀 다시 찾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한 1년 반 공부를 하고 귀국을 하고 인제 회사에 복귀를 해서 이제 다시 배터리 연구를 하게 됐죠. 그때는 회사가 다시 배터리에 많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고 또 연구에 어 하 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터졌냐면 2001 그러니까 월드컵 때입니다. 제가 한국에 귀국한 게 2002 년인데요, 월드컵이 끝나고.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인제 배터리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제 터지기 시작했어요. 화재가 나 갖고 핸드폰 터지고 노트북 터지고 이러면서 삼성이 먼저 우리보다 한 달 공장이 셧다운됐고 LG가 곧 이어서 공장을 셧다운 시켰습니다, 한 달간.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양산이 되는 공장 라인 한 달간 셧다운하고 회사 전체가 비상이 걸리고 전지가 안 터지는 것 만들 때까지는 생산 안 하겠다고 사장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필 그때 들어갔어요. 예. 그때 들어가 갖고 저한테 떨어진 미션이 뭐였냐면은 "안전성 해결해라." 음. 그래 갖고 개발했던 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전지가 왜 터질까 고민을 해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양극과 음극이 닿는 이 소위 말하는 쇼트라고 하는 거. 이 쇼트가 나서 터지더라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안 터지게 할까 고민을 해 보니까 요 가운데 들어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멍이 뚫려 있는 필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안전하게 만들면은 좀 우리가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을까 해 갖고 소위 말하는 세라믹 코팅 분리막이라는 걸 개발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개념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었고요. 저하고 저희 연구원이 좀 막 고민하다가 '이런 거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 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남자민 교수님께서 인제 학계에 계시면서 인제 계속 새로운 연구를 하셨지만은 회사는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새로운 걸 안 했습니다. 저희가 했던 거는 좋게 말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고 외국 선진 기업 거 제품 카피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다음에 기초 실험 결과를 하고 사업부장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사업부장님께서 딱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이거 어느 나라 제품이 있어?"부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이거 LG 화학이 이 세상에서 최초로 개발한 겁니다." 그랬더니 전 칭찬을 받을 줄 알고 열심히 했더니 바로 들어오는 말씀이 옆에 소장님을 부르더니 "저 이상형 박사 요새 할 일이 없나 보다. 왜 저런 남들이 안 하는 엉뚱 같은 걸 해?" 그래서 야단을 먹었어요. 음. 그게 우리나라 사실 기업의 현실이었죠. 그래도 다행히 저희 원장님이나 그 소장님이 계속 연구를 하게끔 해서 이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일을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상품명 SRS라고 하는 Safety Reinforced Separator라고 하는 제품을 개발했고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신문 보도 나온 건데 LG와 관계자는 SRS가 전 세계 자동차 업체와 지멘스 등 여기에 배터리 공급 업체로 결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술이다. 제가 뭐 섣부르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엔지니어로서 그래도 한 가지 기여했다라고 자부심을 느끼는 거는 이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계신 어 전기 자동차 100% 이 제품이 들어갑니다. 예. 그다음에 이 제품은 전 세계 스탠다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LG화학이 이제 특허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기준이 돼서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앞으로 우리한테 배터리를 넣을 때는 이 제품을 넣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해서 하나의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그 당시에 저희가 이런 전지 안정성 평가를 하는데 다 터졌어요. 근데 제가 개발한 제품을 넣으니까 안 터졌죠. 이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저희 고객이 이걸 로컬 크러쉬라고 하는데 사실은 보면은 이런 테스트보다 이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전 세계 누군가 이거를 만약에 통과하면은 "내가 100% 써 주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 자석을 넣고 뚫어매게 되면은 분리막이 찢어지고 양극과 음극이 닿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론상 무조건 터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개념으로는 "이건 절대 해결을 못 해."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결과를 딱 보여주니까 아 안 믿더라고요 처음에는. 예. 그 정도로 해 갖고 이게 통과가 됐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배터리에 전량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몇 년 전 우리나라를 크게 흔들었던 SK하고 LG하고 특허 분쟁 이게 제 특허 가지고 싸웠던 겁니다. 네. 제 특허 가지고 싸웠던 거고 결론적으로 뭐 치고받고 하다가 어떻게 좀 끝나긴 했는데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LG 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는 시비를 안 걸고 해외 기업들 상대로 인제 특허 위반 소송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좀 기대를 해 보고 아무튼 인제 요런 걸 했고요. 근데 인제 이걸 어떻게 개발했냐면 이 개발을 할 때 사실 중요한 핵심 기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제 거기 들어가는 이제 바인더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바인더는 제가 독일 그 유학 중에 옆에 그 독일 학생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뭐 이렇게 가지고 놀아요. 근데 굉장히 좀 신기해 보여 갖고 "너 이거 뭐냐?" 그랬더니 "이거 저기 유기 OLED에 쓰는 물질인데 이거 굉장히 접착력이 좋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슬쩍 보여주는데 접착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샘플 좀 나한테 줄 수 있니?" 그래 갖고 요만한 바이얼에 좀 담아 갖고 귀국하는 이민 가방에 넣어 갖고 왔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신기해 갖고 그냥 들고 왔어요. 들고 왔는데 이제 저희가 회사에서 개발을 하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 접착력이 안 나와서. 그래서 갑자기 이 생각이 들어 갖고 '이거 한번 써 볼까?' 거짓말 같지만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써 봤어요. 써 봤더니 진짜 거짓말처럼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썼지만 그래서 인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이 제품이 양산이 되고 인제 성공적으로 사업화까지 됐습니다. 근데 인제 그때가 인제 저는 이제 교수가 굉장히 늦게 됐는데 부장 말년차에 인제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상무 진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인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회사에서는 이제 당연히 상무 진급하라라고 인제 교육도 받으라고 그러는데 제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내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해 갖고 '쪼끔 다른 도전을 해 봐도 좋겠다.' 해 갖고 '아 그래 이제는 내가 회사에 충분히 기여를 했으니까 학생들을 좀 키우면서 또 새로운 연구를 하면 좀 좋겠다.' 생각을 해서 교수로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인제 저희가 처음 간 곳은 이제 강원대학교인데 그래서 큰 꿈을 갖고 갔는데 현실은 이랬어요. 예.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학생들도 적고 거기서 진짜 와 내가 엄청 이때는 뭐 하고 싶어서 갔지만 후회도 많이 했고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건가.' 하는 후회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이제 우리 학생들이 열정이 있어서 같이 열심히 했고 논문도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인제 한 4 년인가 연구를 한 다음에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기회가 오더라고요. 인제 아까 말씀하신 울산에 있는 인제 유니스트에서 저보고 "여기로 좀 조인하면 어떻겠니?"라고 해 갖고 고민 끝에 "아 그래 한번 좀 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 보자." 해서 유니스트를 갔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유니스트는 연구 환경이 뭐 워낙 좋은 환경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좋은 학생들도 많이 저희 그룹에 조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인제 연구가 날개를 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굉장히 좋은 논문도 많이 쓰고 국가 연구개발 성과 단연간 선정이 되고 뭐 10대 나노 기술도 선정이 되고 이때부터 인제 좋은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인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저는 인제 개인적으로 인제 회사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떤 거에 쪼끔 많이 찌들렸었냐면 뭔가 이렇게 계속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연구자로서는 항상 고민을 하는 게 first하고 best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냐는 늘 고민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인제 제가 한 번은 그 외국 친구하고 기회가 돼서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는데 저 자신도 "이게 둘 다 중요하지 않아? 뭐 다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랬는데 그 양반이 인제 내린 결론이 "학자로서는 first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얘기할 때 우리가 연구자로서 갈 때는 이쪽에 좀 방점을 두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거나 산업체에 가서 제품을 개발할 때는 이쪽에 좀 더 기여를 뒀으면 좋겠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되는 게 최고지만 어느 하나를 선정해야 됐을 경우에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인제 이쪽에 좀 방점을 두고 소위 말한 저희 실험실이 요새도 하고 있는데 제가 크레이지 아이디어 미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하면 또라이죠. "또라이 미팅을 해라." 해 갖고 전혀 엉뚱 같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아이디어를 자꾸 내보자 하는 미팅을 해 봅니다. 자, 그럼 인제 저희가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좀 주요 몇 가지 좀 시 재밌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건 제가 인제 회사에 있을 때는 전기차 배터리 쪽에 많이 기여를 했지만 또 하나 생각했던 거는 '과연 그럼 그다음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플렉서블, 웨어러블 이쪽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 보여 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이 아이언맨인데 제가 이 장표를 많이 보여 드린 이유는 아이언맨은 거의 보면은 웨어러블의 총합니다. 예. 근데 이 아이언맨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웨어러블 기기들이 전원이 필요합니다, 전원. 아이언맨이 이렇게 케이블을 꽂고 날아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플렉서블 웨어러블 시대가 올 때 여러분들이 현재 쓰고 있는 이런 정형화된 배터리가 아니라 뭔가 이런 다양한 형상에 맞춘 자유 형상 전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별로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별로 없었어요. 네, 배터리에. 그래서 저희가 '아 이걸 한번 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제 1 호 박사인데 최근호 박사라고 이 박사가 무슨 일을 했냐면 여러분들 집에서 잉크젯으로 A4 용지를 이렇게 출력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배터리를 만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건 뭐 사실 굉장히 엉뚱 같은 생각인데 우리의 학생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학원생이랑 얘기하다가 '이런 거 한번 해 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고 여기 보시면 마치 뭐 MIT에서도 이거 하이라이트 했던 일이고 이게 뭐 저희 실험실 이제 대표 논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인제 종이 위에다가 이제 계속해서 프린팅을 하는 겁니다. 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거고 여기 보면은 저기 지도 위에 또 이런 식으로 불을 켤 수가 있고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컵에 굉장히 예쁜 컵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요 OR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만든 프린터블 배터리고요. 여기 인제 램프 켜고 여기다 온도 센서를 넣고 그냥 겉보기엔 굉장히 멋있는 컵입니다. 이거를 찬물을 부으면 파란불이 들어오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빨간불이 켜지죠. 이게 소위 말하는 IoT죠. 배터리가 없잖아요. 배터리가 없고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그냥 이렇게 심벌이 있는데 그 심벌이 전원으로 작동하면서 이렇게 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가 인제 '옷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 싶어 갖고 옷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개발한 여학생이 자기가 입고 갑니다. 여기 LED가 켜져 있죠. 뛰고 땀이 나니까 빨래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죠. 짭니다. 그다음에 다리미질해야죠. 140 도로 맞춰 놓고 다리미질합니다. 그래도 살아있죠.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옷에 이런 글자 모양이 인제 배터리가 될 수 있다는 소위 말해 진짜 웨어러블 시대를 연 거죠. 이런 걸 한번 보여 드린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트랜스포머 배터리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배터리거든요. 배터리인데 얘가 빛을 쬐면 이게 지가 기어가요 이렇게 지렁이처럼. 예. 기어가는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는 그냥 이렇잖아요. 근데 얘가 기어가요. 인제 이런 걸 한번 해 봤습니다. 기어가죠. 자기 전원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 빛에 의해서 포토 리스폰시브 리액션으로 해서 이렇게 기어갑니다. 이런 인제 이런 배터리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봤고. 예, 그다음 페이지로 넘겨 주시겠습니까? 음. 예. 그다음에 또 저랑 같이 일하는 분이 이 스마트 렌즈를 연구하시는데 스마트 렌즈를 전자제품화하고 싶으시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걔가 센싱을 한 거를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고 싶고 이 센싱이 됐다는 것을 좀 알고 싶대요. 그래서 LED 램프를 자기가 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배터리를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까 했더니 여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여기 눈동자가 있고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좀 넣어 달라는 거예요. 이걸 일반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보여 드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프린팅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었고 이게 저희가 만든 요 까만 줄이 저희가 만든 배터리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마네킹에다 놓고 지금 LED 불이 나오고 있죠. 네, 이거 보여줬고 이거 갖고는 좀 약하다 해 갖고 이 대학원생이 눈에 띄었습니다. 무슨 공상 과학 영화처럼. 저희 대학원생은 아니고 그쪽 교수님 대학원생인데 인체에 다 무해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충전을 해야 되니까 이분이 여기다가 무선 충전회로를 넣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무선 충전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안 되네. 네. 불 들어오죠. 네. 무선 충전까지 하는 일종의 공상과학 같은 영화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뭘 했냐면은 우리가 전자제품화가 되면서 초소형 기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도 좀 초소형화되면서 제가 사실 생각했던 꿈은 뭐냐면 우리 반도체 칩들이 많이 있는데 '반도체 칩에 독립적인 전원을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배터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 갖고 이거는 신문 기자가 이렇게 낸 건데 요게 저희가 만든 세계에서 제일 작았던 배터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같이 이 동전보다 작은 곳에 여기 지금 36 개의 배터리를 저희가 집어넣었고요. 이걸로 저희가 20 년에 인제 10대 나노 기술에서도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무슨 일을 했냐 이건 최근에 한 일인데 여러분들 그 신문 보면은 앨런 머스크가 이 "뇌 안에 컴퓨터를 심겠다." 해 갖고 뭐 이런 거 했죠. 그 여기에 인제 또 우리가 영감을 받아서 앞에 했던 이제 교수님이랑 같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사람 머리에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쥐, 쥐를 그렇게 해 보자. 그러니까 뭐냐면 쥐가 막 움직이는데 쥐가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신호를 디텍션할 수 있으면은 좋겠다 해 갖고 저보고 또 배터리를 넣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쥐 머리에 두개골에다가 이 두개골을 이렇게 3D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배터리를 이렇게 프린팅을 하고 이게 저희가 만든 배터리입니다. 이걸 쥐 두개골에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인제 봉합 수술을 하고 이제 배터리가 들어간 거죠. 이분의 칩과 같이.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요게 인제 최근에 억셉트가 됐습니다 논문이. 이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무슨 실험이냐 과연 이제 쥐가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이 지금 칩이 들어간 쥐가 돌아다니는 거를 얘가 이제 신호를 보내요. 그걸 센싱하는 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쥐가 돌아다니면서 그 지금 신호가 일로 가고 얘가 위치가 어디로 가면은 요 신호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요런 거. 예.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지금 여기 보면은 그냥 일반 쥐인데 쥐 안에 지금 저희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가능해졌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이런 연구를 한 다음에 뭐 이런 웨어러블도 하지만 뭐 저는 계속 인제 회사하고 같이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런 차세대 배터리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현대 코나가 화제가 난 건데
이게 지금 1조 리콜 먹었던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ESS 터지고 이것도 한 1조. 뭐 이거 한 배터리는 터지면 한 1 조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인제 전고체 전지라는 게 관심을 많이 받게 되고 인제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꿀 수 있으니까 안 터질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 그다음에 뭐 에너지 밀도도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전지 3 사를 비롯해서 전 세계 업체들이 다 전고체 전지를 꿈의 배터리로 생각하고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도 인제 이쪽 연구를 하는데 저희는 좀 약간 독특한 걸 해 봤어요. 여태까지 알려져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전해질을 좀 해 보자 해 갖고, 이게 저희 포스닥이었는데 이 코프라고 하는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코프, 코버런트 오가닉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이 머티리얼을 좀 이렇게 잘 디자인을 하면은 얘를 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엽전 같은 것들이 이렇게 포개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로 굉장히 이온이 빨리 이동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 컨셉으로 우리가 코프를 이용한 전고체 전해질을 최초로 우리가 개발을 했고, 그래서 이게 인제 잭스에 실리면서 이쪽 커프 분야에서는 이 논문이 거의 뭐 계속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후속 연구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런 전해질 외에도 전극의 첨가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음극의 표면 계지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번의 도전이었는데 인제 그렇게 해서 유니스트에서 열심히 연구하다가 또 제가 어떤 무슨 뭐가 있는지 또 연세대학교에서 또 오라고 또 콜을 받아서 고민 끝에 '그래 가 보자. 또 한번 도전을 해 보자.' 해 갖고 제가 3년 전에 연세대학교로 옮겼고, 그다음에 보시는 것 같이 저희 이제 그룹들과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와서는 제가 그 지금 연세대 2차 전지 연구센터 LG 엔솔, LG화학, SK온, 포스코 등을 다 모셔서 이 연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LG 엔솔하고는 계약학과를 제가 설립을 해서 주임 교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감사하게도 제가 공학 한림원,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이 정년이 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인제 제가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연구하고 싶은 분야를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제 배터리도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친환경 이슈가 크니까. 그래서 보면은 인제 그중에서도 인제 이렇게 나무를 이용해서 좀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거는 전지를 만드는 게 굉장히 해로운 용매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걸 물로 좀 만들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아예 용매를 안 쓰는 이런 식의 연구들을 좀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제 그 우리 후배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 좀 준비하라 해서 좀 준비를 해 봤는데, 뭐 가지 않는 길이라고 했는데, 어느 대학에서 그 최초로 하버드에 입학한 학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대학 신문 기사에서 나와서 도대체 무슨 비결로 우리 대학에서 처음으로 하버드에 입학했습니까?" 그랬더니 답이 "저는 원서를 냈습니다." 였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겁이 나서 원서를 안 냈던 거예요. 네. 답은 심플했습니다. 도전을 하니까 이 사람은 얻었던 겁니다. 자, 이 사파를 제가 가끔씩 보여 드리는데 이게 산업혁명 때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증기기관 차인데 여기 지금 마부가 있고 마차에 이렇게 캐빈에 손님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 당시 실제 모습을 이렇게 사파로 그린 거랍니다. 이걸 보여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없었던 게 나왔는데도 옛날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 도전을 그렇게 인류는 기본적으로 저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명심하고 있는 그 한 가지 시가 있는데,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앞서 남자민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이 시가 있습니다. 이게 뭐 꼭 우리가 인문학도가 아니더라도 이공학도가 한번 읽어 봐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 관계상 뭐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치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여태까지 도움을 주신 고마운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오늘도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김성실 교수님, 그다음에 저한테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LG 화학의 여종기 선생님, 그다음에 백은호 교수님, 그다음에 저한테 회사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멘토 역할을 해 주신 유준영 원장님, 그다음에 제 팀장이시면서 저한테 많은 연구에 대해서 또 방향을 주신, 지금은 폭스바겐의 CTO로 가 계십니다, 안순호 사장님. 그다음에 제가 학계에 오면서 또 많은 저에게 도움을 주신 이두성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 모든 이 업적들은 다 저희 사랑하는 제자들 덕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요 대한민국 지도인데 여기 점으로 쳐져 있는 것들이 저희가 살았던 도시입니다. 이사를 많이 했죠? 네.
고생해 준 제 와이프 그다음에 제 딸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렸던 애들이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아까 그 프로스트 시에 나온 바와 같이 아직도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계속해서 좀 가 보고자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재밌죠? 반응이 없네요. 이해하셔야 되는데.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질문이 질문해 주세요. 예예.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고요. 예, 너무 지나오신 길 너무 재밌게 말씀해 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교수님께서 젊은 시절에 이제 고민하셨던 거는 제가 그 시절 살아보지 못해서 약간 감이 안 오는데 이제 앞으로 하시고 싶으시다고 하신 일이 이제 친환경 배터리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이 시대를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게 좀 쉽지는 않겠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저한테 그런 일을 시킨다고 하면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저는 감을 못 잡을 것 같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그런 걸 어떻게 돌파해 나가시는지 교수님만의 요령이 있다면 그런 걸 좀 글쎄요. 들어보고 저기 싶습니다. 앞서 남자님 교수님께서도 인제 그런 맥락에서 다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연구자는 결국은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고요. 무언가 나만의 족적을 남겨야 된다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저는 인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교수이자 저는 엔지니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앞서 제가 회사에서 기여한 바와 같이 제가 연구한 것이 사회, 산업에 기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먹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제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되고 제가 한 게 산업에 기여해야 되겠다. 요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거기서 제가 결론을 낸 게 배터리가 앞으로 계속 커지고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커지는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가격 경쟁력이 있고 품질이 있는 게 나와야 됩니다.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은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회사 제품을 만들어낼 때 친환경이라는 요소가 안 들어가면 제품을 못 만듭니다. 알리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탄소 중립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필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친환경이라는 개념을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지금 우리 학생들 앉아 있는데 우리 학생들과 같이 거의 지금 또다시 제가 처음에 회사에서 그 세라믹 코팅 분리막 개발하듯이 맨 땅에 헤딩하고 있습니다.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예. 그러면서 하는데 나름 저는 재밌어요. 예.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저만의 아이덴티티를 갖는 연구 분야 그다음에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주문하는 거는 우리가 영구적인 업적도 있지만은 우리가 뭐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신문지상에 보면은 "대한민국 배터리 위기다." 뭐 "중국한테 밀린다." 뭐 "앞으로 디스플레이 꼴 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진짜 위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뭐 저 같은 엔지니어도 있지만은 우리 젊은 학생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연구를 우리가 시도를 해서 무언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신한테도 도움이 되지만은 결국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기여를 하는 거다. 이게 애국이다. 뭐 거창하지만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계속 북돋아 두고 있죠. 그래서 뭐 나름 이런 연구할 때는 저도 신납니다. '그래 내가 이거 한번 해서 진짜 세상을 깜짝 놀라는 걸 만들게 되면 중국 애들이 저한테 와서 제발 좀 한 수 가르쳐 주세요.' 하는 그거를 좀 기대하면서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배터리 산업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여를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려울수록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세요? 예. 그러면은 제가 생뚱맞은 질문을 LG 엔솔하고 SK 이노하고 삼성 SDS하고 나중에 어디 있어? 어디가 살아남을 것 같아? 뭐 둘 세 개 다 살아남으면 제일 좋은데 언젠가는 그게 파이는 한정돼 있는 거니까. 예. 우리나라 국익을 생각해서는 세계 회사가 다 살아남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어차피 팔이 약간 안쪽으로 굽는다고 LG가 좀 끝까지 서바이벌 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뭐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은 LG 엔솔이 가장 앞서 있고 삼성, SK 순인데요. 세 회사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고 지금은 새 회사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중국 업체하고의 경쟁입니다. 네. 여러분들 서울 시내 버스를 타다 보면은 전기버스 많이 보이는데 전기버스의 절반 이상이 중국 버스고요. 그다음에 100% 전기버스의 100%는 다 중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중국 그 시장이 넘어오는 걸 어떻게 막아야 될 건가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LG, 삼성, SK가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중국이 들어와서 만약에 여길 다 점령해 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들어갈 일자리가 없어지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선의 경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을 좀 비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터리가 성능이 좋아서 그래요? 값이 싸서 그래요? 값이 있어. 예, 제일 큰 거는 값이 쌉니다. 값이 싼데 여러분들 중국산 제품을 사게 되면 항상 그렇잖아요. 굉장히 싼데 한 2% 3%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몇 년 전까진 그랬는데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의 품질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지만 지금 우리나라 전지업계는 굉장한 위기입니다. 굉장한 위기고, 그다음에 다행스러운지 지금 IRA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법이 우리한테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거라서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 이 연구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뭔가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 놔야 된다는 게 저희 학계뿐만이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도 배터리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이거는 우리나라 생존을 위해서 지금 싸워야 될, 지금 굉장히 좀 중차대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총칼 들고 싸우는 거가 전쟁이 아니고 이것도 지금 전쟁이라는 생각을 들고, 그리고 그런 심정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걸로 하고요. 또 아마 이상영 교수님의 사모님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또 이상영 교수님은 또 사모님을 또 언급하셨어. 나의 가장 중요한 커리어 디시전스는 우리 집 사람 만난 거다라고 했는데, 사모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이상영 교수님의 비하인드 스토리, 밖에서 볼 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 볼 땐 이거는 아니야, 말씀해 주십시오.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예, 저는 이상현 교수 와이프, 예,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조은숙이라고 합니다. 아까 가정에서의 이상현 교수의 모습을 좀 알려달라고 하시기에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서 말하는 기회가 처음이라서 조금 좀 어색합니다. 우선 저희 남편은 굉장히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을 대하는 모습도 한결같아요. 그래서 저나 예상하건대 아이들도 남편을 대하거나 할 때 굉장히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밖에서는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장난스럽습니다. 그래서 장난도 잘 치고 농담도 잘하고 아이들한테 또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꽤 유쾌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장난을 너무 이제 한결같으니까 저희 아이들이 나이가 드니까 그런 장난을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유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를 할 점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건강에 좀 상투적이죠. 너무 항상 하는 얘기지만 건강에 조심했으면 좋겠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계속 가려면 건강에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남편의 노고를 인정해 주신 할리먼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따님은 아마 전국에 아까 5군데 움직였던데 친구 사귀자 말자 이사해 가지고 되게 싫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이상영 교수님 강의 잘 하셨죠? 그렇게 동의하시면 큰 박수로 네. 강의 감사드립니다. 예.